화부정 박준서. 살구 동산. 한가로운 오후, 연분홍색의 살구꽃이 언덕 하나를 가득 덮고 있는 살구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숲 사이길로 버스 한 대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고양이 버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만화 영화에서는 고양이 버스가 등장하는데 나무늘보처럼 느리게 가다가도 바쁘다 싶으면 다람쥐 원숭이처럼 몹시 빠르답니다. 지금은 숲 사이로 모습을 감춰가는 딱정벌레 속도입니다. 일본 아소산 자락에 있는 산사슴시에 있는 100년이 넘은 극장 야치우자에서 출발한 버스 이야기입니다. 지나온 산골길에는 이름 모를 온갖 꽃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버스 안엔 살구향이 자욱하게 들어차 있어 침이 저절로 고이겠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주인은 목석이군요.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버스 운전사의 뒤통수만 뚫어지게 아니 멍한 눈길을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서울은 이제 그만 잊을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떠나더라도 살구꽃 봄바람에 햇살이 포근포근 남실대는 시골 풍경이 주인에게는 모처럼 일터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주인이 꾼 어젯밤의 생생한 꿈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이었다. 두 팔을 한껏 기지개 켠 소나무 아래 지팡이와 합죽선을 손에 쥔 산 할아버지가 호랑이 등에 앉아 있었다. 허연 솜이 풍성해서 복장만 갖추면 산타클로스가 딱이었다. 남자가 들어서자 옆에 있던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인기척에 답하듯 어흥 겁을 주는데 산 할아버지는 다른이 같으면 기놈 여기가 무슨 내 동아리 카페더냐? 어찌하여 발길이 졌는공? 하련만 그윽한 눈길로 왔는가를 대신했다. 뒤로는 두 여인이 복숭아와 유자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한 명은 동창생인 그녀였다. 그러나 그녀는 산 할아버지의 대추나무 지팡이에 매달린 호리병을 쳐다보며 남자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노송 뒤로는 한 쌍의 학이 가지에 앉아 있었다. 매화나무 위로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물을 배경으로 산새가 훌쩍 날아가고 있었다. 멀리 붉은 구름이 낮게 깔린 아래로는 세 갈래 폭포가 시원하게 내려치고 그 폭포는 다시 하나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깨끗하게 보이는 모든 장관이 고도 근시인 남자에게 잘 보인다는 게 이상한 노릇이나 그것은 언제나 이곳에 올 때뿐이었다. 그래, 아직도 자네 눈에는 이 여인이 친구로 보이는공? 산 할아버지의 말에 남자는 저를 속인 여인입니다. 혼내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그러나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아 답답할 뿐이었다. 조용하던 버스 안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소리의 울림이 살구향을 다시 한번 진하게 코를 감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안즈노가입니다. 내리실 분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쿠카입니다. 주인은 앉은 채로 배낭을 메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봄바람이 날아갈까 밀지 모자의 끈을 조이며 내릴 채비를 했습니다. 버스 탈 때 뽑았던 표는 17번입니다. 운전석 위에 요금판을 보니 520엔이군요. 주인이 버스가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소인 여관 하부정까지 가려면 제법 걸어야 하는데 이쯤에서 내 소개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휘파람입니다. 휴대폰 줄에 매달려 사는 지우개만한 곰인형 모습을 하고 있는 정령이죠. 정령이 뭐냐고요?
모르는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사전을 펼쳐볼까요?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뜻 외에도 초자연적 본체로 물체에 붙어 그것을 보살피는 힘 또는 그 기라고 쓰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기는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형성하는 근원이며 모든 현상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존하는 파워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주의 움직임도 눈과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도 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는 공기처럼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 누구나 느끼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휘파람 역시 주인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장에 의해 힘을 얻어 피터팬의 팅거벨처럼 날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전화가 걸려오면 멋진 휘파람 소리는 물론 다른 휴대폰의 정령들과 사고하며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 버스에서 드디어 내리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 길가의 유채꽃과 붓꽃이 노란 만병초와 함께 우리를 보고 낯이 설어 일순 긴장하다가 이내 어우동 춤사위로 반기는데 과연 동네 이름을 살구 언덕이라고 지을만 하군요. 배낭 주머니에 매달려 있는 내가 살구가 가득 든 자루 속에 있는 느낌입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 휘파람이 절로 날 지경인데 주인은 어떨까요? 꽃밭 같은 시골길을 걷는 발걸음에서 우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양새가 아직도 꿈에 나왔던 그 여인 생각에 여념이 없군요. 딱해라. 잊는다 했으면 잊을 것이지. 주인도 부록의 나이가 훨씬 지나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여자 생각이라니. 아직도 철없는 늙은 소년이라니깐요. 살구 언덕을 벗어나자 작은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지나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널목에서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도 옆에 서서 파란불을 기다리는군요. 저 멀리 언덕 위로 보이는 것이 화부정이라면 아직도 한참이니 주인을 애태운 그 여인 이야기나 해야겠습니다. 그 여인. 아, 그 여인은 역시 휴대폰의 전자파에서 길을 받는 내 친구 신비의 주인입니다. 쓸쓸한 미소가 일품인 한때 일본 여성 팬이라면 필견의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친구 신비만큼 예쁜 용모가 남아있는 여인이죠. 그 여인과 우리 주인이 만난 것은 3년 전 안개라는 카페였습니다. 주인이 서울 강남에 회사를 가진 친구와 3차로 들른 곳이었는데 나이 지긋한 주인 마담과 주고받던 농담 사이로 내 나이가 몇이네 옛날 시절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 그만 초등학교 동창이 틀림없었다는군요. 그 당시 짓궂은 남자애들은 학교 앞 뺑뺑이 뽑기 간을 찍던 화살을 가지고 곧잘 놀았습니다. 그것은 선생님 몰래 교실의 나무벽을 향해 던지는 요즘의 다트 비슷한 놀이였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던진 화살이 그만 뛰쳐나오던 같은 반 여자의 머리에 꼽히고 말았습니다. 기겁을 하며 촉을 뽑자 피가 봉고 솟는 바람에 새파랗게 질린 주인은 어찌할 바 모르다가 그만 화장실로 주랭랑을 놓고 말았다는 추억의 여자의 주인공이 주인 마담이었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주인이 전학가게 되어 끝내 깨마기 탐정 만화를 돌려주지 못한 학교담 골목의 공부 아저씨 만화가게 등 위치도 정확히 기억의 상자에서 꺼내자 둘은 어어 하는 사이에 야자로 바뀌어 금세 쿵짝이 맞아 떨어졌더랬습니다. 드디어 화부정이 보입니다. 냇가를 돌면 노천땅도 보일 것입니다. 노천탕은 목욕하던 이가 발가벗은 채로 밖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벗은 몸을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재작년에 주인이 여행사로 해서 관광 왔다가 2년이 되어 작년에도 왔었거든요. 카페, 안개. 어이,
이 선생, 마누라한테 쫓겨난 지 10년이 넘었으면 두 가지 중 하나겠지? 여러 여자 실컷 품어봤던가, 그 반대든가. 어때? 오늘은 이 누나가 새끼 마담이나 한 명 소개해주랴? 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는 걸 모르는군. 또 나이가 몇이냐? 득도에서 여자도 이미 졸업했다는 거 아니냐? 일 없다. 가운데 토막? 득도? 좋아하네. 인심 쓸 때 못 이기는 척 하시지 그래. 나도 물장사 15년이 넘었어. 사네? 흥, 다 똑같은 놈들이야. 늙은 말이 더 밝히는 거 몰라? 이 선생님들 별 수 있겠어? 웃기지 마. 사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여자 생각은 남산 타워 같아 그동안 품어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대시라도 해보면 좋을 것을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마다 남자의 욕망과는 달리 가슴 한구석에 처녀 귀신이라도 다리를 틀고 있는지 이 핑계의 저런 이유가 가로막는 바람에 종래 닥쳤던 개 신세가 되곤 하였다. 그러나 통장이라는 이 여인은 달랐다. 그녀의 모습에서 마지막 타들어가는 유성과도 같은 불꽃을 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추수가 끝난 들판을 적시는 황혼의 빛을 보았을 때는 아, 이 여자라면 남은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는 행복한 생각을 품었다. 처음에는 술김에 얼떨결 말을 두고 지내는 사이가 된 이 여인에게 너무 거리를 좁힌 것은 아닌가 하였지만 5번 카페를 드나드는 동안 여인에게 연민과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매사가 서툴고 억세지 못한 남자에게는 부족한 2%가 그 여인에게 있기 때문이었을까? 동창생 여인의 첫사랑이자 첫 남편은 경찰관이었다. 강력계에 근무할 당시 특수강도 혐의로 용의자의 집을 덮쳤는데 용의자의 처가 만삭인 몸으로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놓쳐서 도망가는 그를 쫓았다. 용의자는 공사장 담벼락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형사를 밀쳤는데 공사 현장 아래로 형사가 추락, 그만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고 말았다. 형사 남편이 그렇게 되자 생활의 모든 것도 함께 반신불수처럼 돌아갔다. 우선 성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병원에서 태어난 남편은 의처증이 생겨나 마치 입으로 성욕을 채우려는 듯 그녀에게 쌍스러운 욕을 해대기 일쑤였다. 반신불수는 점차 남편의 머리로 전이 되어 나갔다. 주위에선 5살짜리 딸아이를 슬쩍슬쩍 쳐다보며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그녀가 없으면 남편은 죽기도 전에 등창으로 썩어버리고 말 것 같아 그것도 못할 짓이었다. 정확히 5년 6개월 후 남편의 명줄이 떨어지자 약속이나 한 듯이 돈줄도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그녀에게는 첫사랑도 돈도 인연이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재혼한 남편은 경기가 좋아 돈을 잘 번다는 의류 수출업자였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의 왕성한 정력에서 불거져 나왔다. 처음엔 그녀만 몰랐었다. 왜 그리 사무실 격리 보는 아가씨가 자주 바뀌는 줄을. 심지어 남편은 중국에서 샘플을 보러 오는 조선 쪽 여자들과도 거래처 접대 입내하면서 외박하기 일쑤였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난 때였다. 어느 날 부쩍 말수가 없어진 사춘기의 딸이 그녀의 가슴을 태웠다. 너 그러다 자폐증 걸린다. 얘기 좀 하자. 엄마, 배가 아파. 활명수 하나 사가지고 올게.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약국에 간다며 나갔을 때 담임이 전화를 걸어왔다. 담임은 딸아이 은하가 집에서 지내는 상황을 묻고는 오늘 학교에서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조심스레 말해주었다. 그때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새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수치심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과 절망감에 그녀도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죽어지지 않아 이혼 후 물장사 15년이 자랑인 카페 마담이 그 여인의 현 주소였다. 이 여인 앞에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남자가 다가왔다. 술집 다녀본 남자치고는 어딘가 맹한 구석에 있는 아이들처럼 핸드폰 줄에 곰인형을 달고 있는 남자였다. 자연 그대로 그리운 고향 풍경이라고 쓴 여관 화부정에 도착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앞으로 이곳에서 서너 달 지내보다 마음에 들면 아주 눌러앉을 생각에 서울을 피해 이곳까지 기차 타고 배 타고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부도나고 잠수 타는 것이냐고요? 잠수는 아닙니다만 부도는 났습니다. 인생 부도 말입니다. 주인의 딸 이서미래 양이 하와이로 신혼여행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새신랑의 근무지 따라 미국으로 갈 것입니다. 부인 김국지 씨가 다소 굳은 얼굴로 주인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가 전화기 옆에서 빤히 보았으니까요. 결혼 35년 동안 언제나 남편에겐 순정적이었고 딸에겐 엄한 부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여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주인은 무심코 마주했습니다. 이혼해주세요. 미안해요. 당신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사이의 애정은 이미 오래전 물 건너간 것을 당신도 부인 못하실 거예요. 난 서미래만 시집가면 당신과 헤어지려고 결심했어요. 무슨 말이야? 왜 그래? 딸이 떠났다고 심란해진 거라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딸? 맞죠. 틀림없이 우리 딸. 그러나 당신이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세요? 어떻게 된 양반이 서미래 결혼식에 그런 사람을 부를 수가 있죠? 이제 와서 서미래가 알면 좋을 것이 뭐냐고요. 제가 꺼낸 이혼이 결혼식 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그래요. 당신만 부처님, 예수님 되세요. 이젠 나하고 상관없으니. 마치 해일이 일듯 쓰나미처럼 부인의 불만이 주인을 덮쳤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시집 제사 빠짐없이 치렀고 당신이 출장 가고 집 비울 때 친인척 애경사며 모두 지긋지긋하게 견뎌냈는데 이제 시부모 모두 돌아가신 지금 기른정의 딸도 출가 외인되고 애정도 떠난 우리 사이에서 나도 내 인생 새로 찾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여 붙잡을 생각 마시고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집은 4명이니 내가 갖도록 하고 대신 당신 퇴직금은 손 안 댈게요. 서미래는 시집 갔으니 됐고 됐죠? 됐고 됐죠. 두 마디에 부인이 이겼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인은 부인과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절대 비밀인데 주인이 서울을 있겠다고 하니까 특별히 밝히는 것인 줄이나 아세요. 딸 서미래는 성까지 붙여 부른다면 이 서미래는 입양한 아기였습니다. 결혼 한참 후에도 둘 사이에 태기가 없자 부부가 의논 끝에 상도동에 있는 어느 영화원에서 가난아기를 입양한 것이죠. 그래도 친인척 친구들까지 속이기 위해 미리 입을 맞춰 부인이 10달 동안이나 작고 큰 베개를 차례로 치마 속에 넣고 다녔으니 정성이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에게 벌어졌습니다. 서미래가 지방대학에 합격하여 기숙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점장님, 아까 점심시간에 서무천 씨란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그래? 서무천 씨라. 모르겠는데. 들어오시라 그러지. 죄송하지만 지하 커피숍에서 기다리시겠다는데요. 주인이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딸아이의 친부였습니다. 젊었을 적 특수가중처벌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갔었답니다. 그때 배가 남사만한 처가 면회를 왔었는데 산딸이 임박하자 연락을 끊었고
출소 후 집에 가보니 이미 아기는 영어원에 맡기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살길 찾아 도망간 저는 잊을 수 있었으나 안아보지 못한 아기만은 눈에 밟혀 끊임없이 수소문했다는 것입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큰 처녀 아이에게 상처를 두시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먼 발치에서나마 한번 보고 싶다는 것뿐입니다.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야 오늘 절 찾아오신 걸 보면 제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실 텐데요. 전 그저 제 피부치를 키워주신 훌륭한 분이 누구신가 뵙고 싶었습니다. 주인은 이런 경우 못된 사람은 자식을 안 본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는 걸 상기했습니다. 글쎄,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나 팔자련이 치십시다. 행여 이상한 요구를 하실 생각이면 그만두십시오. 제 딸은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입니다. 오해하시는군요. 제가 한때 나쁜 길로 들었었습니다만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목회자가 되어 지금은 개척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혈육의 정으로 얼굴이나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2년이 닿으면 또 봅시다 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주인에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낳은 정 기른 정 10수년이 지난 일인데 어찌 알았을까? 혈육, 피는 못 속이는 걸까? 집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이제는 굳이 안 된다고 해도 저 사람은 딸애를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겠구나. 집에다 얘기해 말어? 서미래에게는? 낳은 정 기른 정 생각하니 잠이 올리 마무였습니다. 당신 왜 잠을 못 자고 그러? 무슨 고민이 있어? 아니야, 직원 하나가 실적이 모자란다고 장난을 친 모양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인의 인생부도 편이 너무 길었죠. 그러나 20년을 근무한 직장에서의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남편 자리에서도 퇴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친구들과의 어울림도 자제하고 오로지 위로만 백두산 등반하듯 했건만 정상은 언제나 손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결국엔 모두 하산합니다만 주인도 임원을 마지막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쟁의 톱니바퀴에서 떨어져 나오니 갈증이 났습니다. 그래 그동안 밀린 술이나 먹자 하며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을 찾아 술취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년에 술 좀 했다는 친구들도 아이고 이젠 술 먹기도 체력이 달려요. 나이는 못 쓰겠네 하다가 핸드폰 꺼내 목소리도 상냥하게 응 이제 끝나 일찍 들어갈게. 집에 마누라가 잘 계시는지 저마다 확인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괜히 호기 부리다 나처럼 퇴출당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 미리미리 충성들 해라. 바이. 그러는 주인이 딱 했는지 어느 날 강남의 미호통상 사장인 친구가 말했다. 야, 둘이서라도 삼차 가자. 신사동에 바둑 카페 있다. 마담이 우리 또래지만 젊은 애들 많다. 어때? 당연 좋고 말고지. 이렇게 해서 나 휘파람의 주인은 안개라는 신비의 카페 주인과 만남의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카페 주인 마담인 동창생 여인과 야자하는 사이가 된 이후 서너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 주인이 카페 마담과 얘기를 합니다. 마담, 이번 여름 시간 좀 낼 수 있냐? 나하고 후지산 안 가볼래? 작업을 걸고 있는 주인이 제법이군요. 일본? 이 선생 왜 그래? 나하고 같이 자면 뭔 재미냐? 저기 꽃띠들이 줄줄인데. 그러나 그 남자의 눈이 진지하다는 걸 알고는 동창생 여인도 의자를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선생, 알아? 여자가 달걀이 끊어지고 젖꼭지 차가워지면 이효기간 다 된 거. 그래도 꼭 너하고만 가고 싶은 걸. 싫으냐? 그렇다면 가자꾸나. 이 선생 눈 보니까 안 간다면 울겠다. 아무튼 기분 좋다. 오래 살다 보니 내게 이런 복이 생기네. 신난다. 후지산. 오전 10시. 두 사람이 하네다 공항을 나와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 국내선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쿄까지 모노레일은 무료지만 신주쿠까지는 전철이 600엔입니다. 신주쿠에 가면 3,000엔씩 받고 후지산 오부 능선까지 태워다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설악산 높이만큼만 오르면 거대한 절구 모양의 분화구가 있다지요. 두 사람은 티켓팅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생수와 소금사탕, 초콜릿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버스에 오르자마자 잠을 자둬야 한다며 졸기 시작합니다만 나 휘파람과 신비는 야, 재밌겠다, 신난다 입니다. 백두산보다 1000m 정도 더 높은 후지산은 여름에만 등반이 허용되는데 오르는 묘미보다는 호수나 하코네에서 노천탕을 즐기며 바라보는 풍치가 훨씬 빼어나다고 합니다. 우리 정영들도 정상까지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비와 나 휘파람은 산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에 비하면 나무도 숲도 턱없이 빈약하여 효염이 별로인 듯 싶은 후지산 신령에게 부탁했습니다. 산신령님,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절구 모양의 분화구를 꼭 보고 싶어요. 화가 폭발하신 지 300년이 넘었으니 행여 다시는 말아주시고 모진 비바람 태풍에 돌덩이도 구르지 않게 해주시고 고산병으로 중도 탈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산장에서 우리 주인들이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버스가 종점인 오브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곰이라고 쓰인 식당에 자리했습니다. 소고기 덮밥. 글쎄, 우리는 음식이 필요 없는 몸이지만 그다지 맛있게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F킬레처럼 생긴 산소통 2개와 산 위에 물이 없다는 종업원의 말에 생수도 더 챙긴 후 씩씩하게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 말? 제주도의 조랑말이 아닌 쾌걸조로가 타는 준마 서너 마리가 만엔의 7부 능선까지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위해 타는 모양입니다. 셋을 태우고도 끄떡없는 따가닥 말발굽 소리가 상쾌합니다. 우리도 타고 갈까? 여자 동창생이 눈을 곱게 흘깁니다. 말 타고 올라가면 무슨 재미람.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오른다는 보장이 있겠니? 이렇게 이 선생과 죽을 때까지 걷고 싶구나. 풀과 꽃을 동무하며 푸른 하늘에 길을 내듯 죽을 때까지 둘이서 걷고 싶다는 말에 주인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7부 능선까지는 비교적 행복한 낭만 2시간이 될 것입니다만 8부 능선부터는 느닷없이 들이치는 비바람과 거칠은 코스가 그들의 데이트를 몹시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낭에 매달려가는 나, 휘파람이나 망사 주머니 속에서 편안히 가는 신비는 공해와 더위에 시달리던 도심을 벗어나 오랜만에 맛보는 대자연의 전경에 흠뻑 취해 너무 신납니다. 우리는 온 길을 모아 벨소리를 냅니다.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담? 신비의 주인이 깜짝 놀라 봤다가 별일이네? 대답이 없어 하며 끊습니다. 이런 호사가 어디 있담? 주인도 웬 전화일까 하고 여보세요? 하다 이상하네 하며 끊습니다. 위로 오를수록 한겨울 같아 춥고 산소량도 적어지고 눈도 아프고 불쾌해진 터인데 두 사람은 여태껏 살아온 인생길에 어느 때보다도 볼을 발갛게 물들이고 열심히 등반합니다. 땀은 나지만 차가운 바람 탓으로 흐를 새가 없는데 야,
보인다. 이야, 보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보입니다. 영화 나바론 요새의 한 장면처럼 머리 위로 보이는 산장벽에 흰 페인트로 크게 쓴 백운장 여관은 묵어갈 방을 예약한 곳입니다. 어느 사이 짙은 운무가 발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구름들이 모여 오케스트라를 연출하는군요. 신비야, 보이니? 저 구름대 좀 보렴. 구름대가 뭐냐? 저건 구름바다라는 거야. 구름바다. 그래, 이제 보니 구름바다엔 파도도 구름, 섬도 구름, 육지도 구름, 지평선도 구름이구나. 구름바다에 장엄한 노을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황혼의 후지산 데이트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었습니다. 4박 5일의 후지산 데이트는 마치 4박 5일 동안 끓인 곰탕처럼 구수하고 진한 추억을 넘어 차라리 찬란한 슬픔과도 같은 진한 감동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가와구지 호숫가에 있는 여관의 객실 노천탕. 주인과 동창생 여인, 그리고 정령인 휘파람과 신비가 오늘 저녁 별하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탕에서 각자가 말없이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두 정령까지도 별밤의 후지산을 바라보며 나는 전생에 그리 나쁜 역할로 살지는 않았나 보다. 이런 행운이 내게도 오는 것을 보니 하고 동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넷은 별밤의 쌍둥이 별자리가 되어 가와구치 호수와 후지산을 내려다봅니다. 꿈도 아니고 현생도 아니군요. 현실의 옷을 벗어버린 마치 전생의 4인방 느낌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사이 미래의 후생으로 순간이동을 합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전후생을 동시에 느껴가며 후지산과 함께 오늘 저녁 별하늘을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과 동창생 여인은 항원역에 떨어지는 유성의 마지막 불꽃처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꺼지기 직전의 양초 같은 심정으로 가슴을 교환했습니다. 둘의 나이가 지긋했으니 행복도 지긋했겠지요. 일본에서 돌아온 우리 주인은 인천공항에서 동창생과 헤어지며 갔다 오마 하고 내친 김에 딸이 사는 곳도 볼 겸해서 한 달 가까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중에 전화 한 번 동창 여인에게 못한 것이 미안했으나 둘과의 관계가 혹시 일시적인 불장난은 아닐까 시간 내며 냉정한 판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를 가 있더라도 동창생 여인을 생각하면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감이 솟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걸고 사랑을 한번 해보리라. 귀국하면 조심스럽게 이 마음을 전하고 청혼해 보리라 결심했습니다. 귀국한 날 동창생 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동창이 받았습니다. 바로 받네? 나야. 어제 돌아왔지. 미안해. 미국에서 한 번도 전화를 못해. 화 안 나셔나 모르겠네. 잘 있었어? 네? 실례지만 어디 가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단단히 화나셨네. 미안해. 사과할게. 누구세요? 전화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절 아세요? 이름은 맞는데 전 댁을 몰라요. 아, 글쎄 모른다잖아요. 이만 끊어주세요. 전화 끊기는 소리가 주인의 가슴 속에선 철렁 하고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오후가 되자 이른 시각이지만 참지 못하고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카페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창생 마담이 홀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신경의 변화라도 있는 거라면 말 좀 해봐. 네? 손님 아니세요? 절 아세요? 전 댁을 몰라요. 누구시냐고요? 우리 주인은 심한 모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이것이 물장사의 세계란 말인가? 이제 내가 잠자리도 같이 했으니 앞으로 기둥소방처럼 굴면서 귀찮게 굴까봐 미리 잘라버리겠다는 것인가? 우리 주인은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검은 눈동자에서는 아무런 동료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은 힘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평소엔 신경 안 쓰던 안개라는 카페 이름까지 우리 주인을 약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제 주인이 세상이, 아니 서울이 싫어졌다는 것. 아무튼 주인과 내가 산 넘고 물 건너온 하부정에도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백설공주가 숲속에서 살던 곳과 비슷한 곳입니다.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주인은 그리 힘이 없더니 동화 속 같은 주인공들 사이에서 매일 하는 온천 덕에 점점 활기를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화부정은 이름난 온천 여관이라 전국에서 온천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 투숙을 해보면 여관의 매력이 국화차처럼 우러나옵니다. 우선 여관 주인의 용모가 백설공주를 닮았는데 흰 눈이라도 펄펄 내릴 때 김이 무럭 솟는 노천탕을 배경으로 흰색의 육하다를 입고 새빨간 오비를 두른 늘씬한 그녀를 보면 영락없답니다.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귀를 모아 벨소리, 아니 휘파람 소리를 냈죠. 주인이 또 서울에서 온 전화인 줄 알고 받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끊었습니다. 동창생 여인이 아닐까 하다가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22개의 방을 돌아가며 대걸레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러 가는 키 작은 할머니들을 보면 아무리 둔감한이라도 어릴 때 어느 만화 영화에서 본 장면 같네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방은 아주 아늑한 곳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체 손님이 오면 100여 명씩 앉아 연극을 즐기는 무대가 있고 그 무대 뒤쪽으로는 배우들이 기거하는 방이 3개 있는데 그중 가운데 방입니다. 참, 내 정신 좀 봐. 어제는 주인이 오랜만에 꿈에서 산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신기하게도 딴전을 피우고 있던 그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더랍니다. 그래, 자네 눈엔 아직도 이 여인이 친구로 보이시는공?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 자네들이 사는 험한 세상 믿을 것이 그것밖에 더 있겠는공. 이서 미래. 주인이 방에 앉아 어젯밤 꿈을 잊지 않기에 필기하는 것을 나는 탁자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를 집어들고 밖으로 외출을 하는군요. 이곳 큐슈에는 눈이 드물게 옵니다만 펄펄 내리고 있네요. 산까지가 푸드득하고 앞으로 지나갑니다. 까치도 역시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오랜만에 산사슴에서 내렸습니다. PC방인 인터넷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메일을 열어봅니다. 아, 주인의 생각대로 서미래에게서 안부 편지가 3통 와 있었습니다. 주인은 만면에 미소를 띠며 답장에 꼼꼼합니다. 모르는 편지가 하나 더 있어 스팸이겠지 하다가 열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서미래의 친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다가 그에게 건넨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존경하는 서미래 아버님께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의 신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서미래의 의젓한 결혼식을 보고 저는 이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아버님이 지점장 시절 뵙고 나서 솔직히 서미래를 만날 욕심으로
학교 기숙사행 버스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내고 말았습니다. 만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서미래의 이름 글자 중 서 때문이었습니다. 서미래가 어린 시절 왜 나는 이름이 네 글자야? 길어서 싫어 했었다지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서는 좋은 글자야. 서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야 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깊은 뜻에 감복하고, 아니 그보다 서라는 저의 성 한 글자를 붙여주신 뜻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서미래 아버님, 지난날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참으로 몹쓸 짓을 한 흉악범이었습니다.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을 강도질하고 우리 집으로 잡으러 온 형사를, 만삭이었던 아내를 윽박질러 시간을 버는 사이 도망가다가 뒤쫓는 형사를 공사장 아래로 떨어뜨려 중상을 입힌 장본인입니다. 출소하여 집에 갔으나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가난아이를 영화원에 맡기고 행방을 감추었더군요. 감방 생활에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저로서는 도저히 죄를 빌지 않고는 베길 길 없기에 어렵사리 형사님의 집을 찾았습니다만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에게라도 사죄하고자 또 행방을 수소문하였더니 재혼까지 실패하시고는 강남에 카페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병으로 입원까지 하셨다는데 종업원 말로는 의사가 진행성 건망증이라고 하였답니다. 악독했던 저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습니까? 다행히 병원에서 회복 중이시라 합니다. 서미래 아버님, 제가 비록 목회자의 옷을 입고 있으나 죽어서라도 죄는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이서미래의 결혼식에 초대장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날 제 의지와의 약속대로 서미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도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서미래 아버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죄인 서무천 올림. 나는 주인과 함께 PC방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눈은 그치고 하늘은 씻은 듯 깨끗한데 날은 저물어 가는군요. 아득히 바라보이는 언덕 위에 하부정이 황혼에 막 불타려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산동네 마을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군요.